안녕하세요. 늘 애청하는 곳에 사연을 쓰려니 떨리지만 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인생에 풍파 한번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지만 30년 가까이 혼자서 아들을 키운다는 건 녹록지 않았네요. 20대 때 소개로 만난 남편은 가정적이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지만 아들이 태어난 후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렇게 34살의 나이에 저는 혼자가 되었죠.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여기에 쓰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직 아들은 어리고 남편 부모 없이 혈혈단신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죠. 일자리를 소개받아도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많았어요. 건설 현장 밥차, 캔 음료수 공장, 버섯 농장 일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기는 했지만 어린아이를 아는 집에 맡겨놓고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이 엄마, 애기를 계속 봐주면 좋겠지만 나도 이제 딸내미 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어쩌노. 어쩔 수 없죠. 상식이가 할머니 엄청 따랐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새댁 혼자 애 키우는 게 마음이 짠해서 걱정이었어. 내가 어제 노인정에 갔다가 들었는데 집 앞 사거리에 새로 개업한 식당에서 주방 직원을 구한다네. 같은 집에 새들어 살던 할머니가 제가 일을 가면 아들을 대신 봐주시고는 했는데 몇 년을 같이 사시다가 이사를 가신다더군요. 그리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분식집에서 주방 이모를 구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터라 될 수 있으면 등하교 시간에 맞는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김밥 전문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준종합병원 옆에 위치한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꽤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주방보조 이력이 있고 손이 재빠른 걸 보신 여사장님은 바로 함께 일하자고 했어요. 사장님도 저와 5살 정도 차이가 날 뿐 젊으셔서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게 됐죠. 개업한 가게에 합류해서 근 7, 8년을 함께 일하고 아들도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산업체 연수도 다니고 빨리 취업해서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싶다던 아들이었죠. 10년을 하루도 편히 모시고 살았지만 장성하는 아이를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홍상식 어머니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홍상식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누구신데 우리 아이를 찾으세요. 지금 집에 없는데 산업체 연수 갔어요. 아드님이 사고를 쳐서 어머니가 수습을 하시던지 아들을 저희가 좀 데리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네? 사고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드님이 저희 돈을 떼먹고 날라서요. 저희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돈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라서. 남자들은 알고 보니 게임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랜드라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거기서 게임을 하다 빚을 졌다고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서 놀라다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와 전화통화를 안 한 지 3일이 넘은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죠. 철훈이? 혹시 상식의 연수 간 산업체 전화번호 아니? 연수요? 무슨 연수 말씀하시는지. 곧 졸업이라서 저희 이번에 아무도 연수 안 갔는데요? 그럼 상식이 어디 있는지 아니? 연락은 되고? 상식이 안 본 지 몇 주 된 것 같은데요?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전 통화에서 건강 챙기라는 말이 마지막이었나 싶었죠. 아들이 했던 게임은 사행성 도박이었습니다. 남편들과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라갔더니 횟집같이 생긴 건물이더라고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성인 오락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쾌쾌한 담배 연기와 함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부터 나이든 아저씨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게임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 적 있는 파친코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아드님 빚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상환을 못할 시에 어머니 연대 책임까지 되어 있고요. 3천만 원이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빚이... 저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아마 잘못하신 걸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 애가 맞는지. 서류 보여드릴게요. 아드님이 반년 전부터 여기 죽돌이라서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민 서류에는 아들 사진과 함께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애한테 이렇게 돈 빌려주고 도박하게 하는 건 불법 아니에요? 부모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어머니, 아드님 민증 나온 지가 언젠데 어린애입니까? 불법이라고 신고하면요. 아드님 이제 막 20대 들어서는데 빨간 줄 그이고 싶어요? 돈 못 갚으면 몸에 빨간 줄 그일 수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비슷하긴 하겠네요. 남자는 오히려 아들을 믿기로 협박을 했습니다. 아직 10대에 불과한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돈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아들과 연락이 돼서 확인을 해야 뭐든 될 것 같았죠. 시일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돈이든 아들이든 뭘 알아보고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남자는 집도 알고 정보도 다 손바닥에 있으니 도망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하고 다닌 끝에 친구 집에 숨어있는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아이고 상식아,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래? 미안해 엄마. 그 바드랜드인가 뭔가는 사실이야? 돈 빌리고 게임 도박한 거 맞냐고. 맞아. 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야? 3천만 원이라니. 간도 크지. 처음엔 그냥 아는 형 따라서 게임하러 간 거야. 100원에 한 판이거든. 그런데 첫날 5천 원으로 100만 원을 따서 그 뒤로 며칠에 한 번씩 하다가 어떻게 3천만 원까지 빚을 진 거야? 그 돈을 어디서 갚아? 부자 되고 싶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서.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없었기에 적금 통장을 깨고 일하는 가게에서 가불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겨우 돈을 갚았습니다. 그 난리가 있고 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아들과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어 20대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들의 도박은 끊을 수 없었어요. 어떤 날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돈을 들고 가고 어떤 날은 두세 달에 한 번 찾아와 돈을 들고 가기 일쑤였어요. 돈을 안 주려고 모든 상황을 동원해봐도 죽는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 15년을 그렇게 아들과 악을 쓰고 도박 때문에 싸웠어요. 몇 년 정도는 마음을 다잡는가 싶더니 도박 중독은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30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이직했는지 모릅니다. 그놈의 도박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당시 다니던 직장은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라서 꽤 오래 다닌다 싶었는데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고 몇 달째 연락을 안 하기도 해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반포기 상태였거든요. 홍상식 씨 어머니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상식이 선배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회사 대표라고 하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말하길 아들이 지난 3년간 일을 하면서 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아들의 도박 중독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 뵙자고 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행방불명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서 실종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렇게 아들은 4년 동안 행방불명이 된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을 안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도 찾아가서 아들한테 해코지했냐고 멱살도 잡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일에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반응이 오고 연락이 오겠지 하는 그 시간들이 어미로서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희숙 씨, 이번 주말에도 기도하러 절에 가? 네, 사장님. 죽었든 살았든 제 새끼 앞길 보살펴야죠. 아직 살아있을 거야. 꼭 연락 올 거야. 자기 정성을 봐서라도 부처님이 돌려보내실 거야. 힘내. 고맙습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가게 사장님과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자매와 같은 사이가 돼서 아들이 돈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일을 했지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더니 폰을 가게에 두고 왔지 뭐예요. 급하게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갔다고? 없었는데? 에? 휴대폰을 다른 데 둘 데가 없는데? 사장님, 휴대폰 좀 빌릴게요. 제 폰에 전화해 볼게요. 사장님 휴대폰을 빌려서 제 폰으로 전화했더니 웬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휴대폰 주우셨나요? 제가 그 휴대폰 주인인데요. 제가 지금 외부에 약속을 와 있어서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네, 어쩔 수 없죠. 저녁 6시에 거기서 뵙죠. 휴대폰을 주운 남자는 가게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폰 주우신 분? 예, 맞습니다. 김지용입니다. 폰 감사합니다. 정희숙입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더블 버튼 양복을 멋지게 입은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낯이 익기도 하고 인상이 좋아서 눈길이 더 가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주우셨는지? 가게에 밥 먹으러 갔다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요. 그랬구나. 만나김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단골 식당이에요. 그러세요? 저는 거기서 일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살해해야 할지. 밥 한 번 같이 먹죠. 밥 한 끼 함께 하자는 말에 식사를 제가 샀어요. 신사부는 부인과 사별한 지 7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넌지시 남편과 자식에 대해 묻더군요.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행방불명 상태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요. 그 후로 가게에 식사를 하러 오실 때 안면이 있어서인지 더 챙겨드리게 되더군요. 희숙 씨, 저 남자 손님이랑 친해 보이네? 저번에 휴대폰 찾아주신 분이에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봐도 희숙 씨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모르겠어?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장님은 짓궂게 손님과 제 사이를 의심하셨어요. 희숙 씨, 저기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한다고 놀라지는 마.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 나 자기랑 같이 25년 동안 이 가게 이만큼 키웠으면 할 만큼 한 것 같아. 나도 좀 있으면 일흔이고. 그래서 말인데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제 좀 쉬려고. 사장님, 이렇게나 갑작스럽게요? 좋은 조건으로 가게도 인수하고 건물도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희숙 씨도 이제 60대 중반인데 쉬라고 하고 싶지만 자기는 일해야 하니까 내가 좋은 자리도 알아봐 놨어. 좋은 자리요? 여기서 멀지 않아. 요 앞에 한증막이랑 은행 있는 빌딩 있지? 거기 청소하는 일인데 어때? 근무 환경도 좋고 월급 많이 준다더라. 내가 희숙 씨 추천했는데 할래?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사장님이랑 정들었는데 더 이상 자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힘드네요. 어느덧 20년이 훌쩍 흘러 40대 젊은 패기로 함께하던 두 여자가 어느덧 60대를 지나 70대를 앞두고 있더군요.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 마냥 우리는 한참을 끌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면접이나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화로 안내를 받고 첫 출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사무실을 배정받았지 뭐예요. 정확하게 건물 시설 청소 총괄직으로 청소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자리였어요. 김밥집 사장님이 확실하고 좋은 자리 준비해뒀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높은 자리인 줄 몰랐었죠. 첫날부터 얼마나 긴장했는지 청소 직원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설과장으로 불리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늘 몸을 써서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관리직을 하다 보니 적응이 안 되더군요. 직원들 관리하고 빌딩 맨 위층에 있는 사무실 한두 개만 가끔 정리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영을 잘못 받나 했을 정도였죠.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김밥집 사장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 휴대폰 찾아주신 신사분이 건물 앞에 서 계셨어요. 손에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제게 불쑥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가게 없어지고 오랜만이네요. 데이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저 주신다고요? 데이트요? 네, 정 여사한테요. 시간 되시면 저랑 드라이브 같이 가시죠.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놀라고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받은 게 몇십 년 만이라 놀랐어요. 60대가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마음은 소녀같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같이 시간도 보내고 바람도 쐬고 하자더군요. 일에 여유도 생겼고 딱히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문을 나설 때면 먼저 문을 열어주고 식사를 할 때는 제 수저와 물부터 챙겨주고 차를 마실 때면 제 취향을 알아서 맞춰주고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눈빛은 제 안에 있는 줄 몰랐던 아픔과 외로움을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외곽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벤치에 앉는데 제가 앉을 자리에 손수건을 깔아주더군요. 부모한테도 못 받아본 애정을 받는 것 같아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외로운 줄 몰랐어요. 재홍 씨가 옆에서 챙겨주고 함께 해주니까 그제야 제가 한평생을 외로워하며 살았구나를 아네요. 정 여사, 우리 자식들도 장성했고 누구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소. 결혼을 전제로 만납시다. 내가 남은 여생 외롭지 않게 함께하리다. 말보다 행동으로 이미 많은 애정을 표현한 사람이었기에 놀랍지는 않았지만 직진으로 고백을 하니 선뜻 그러자고 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 나이 60에 이렇게 꿈같은 남자가 나타났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싶더군요. 늘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며 살았던 기억이 나란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일단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고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실망하는 기색이길래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우선 천천히 만나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드는 관계가 되었죠. 몇 달을 청춘들처럼 매일 만나고 데이트하는 연애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떠나 사랑을 하니까 얼굴도 몰라보게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건물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피부과 시술 받은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과장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저를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었습니다. 그쪽이 정희숙 씨예요? 예, 제가 정희숙입니다만.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순진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꼬셨겠지. 네? 초면에 대뜸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김재홍 씨 아시죠? 네, 압니다만. 김재홍 씨 아들 딸이에요. 두 사람은 남자친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 있고 지금 잘 만나고 있다고 얘기한 모양이었어요. 여기 건물에 일하는 것도 아버지가 해준 거라던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지인 소개로 여기 일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잘하시네.
이 건물 아버지 소유인 거 몰랐어요? 네? 모르는 척 하시겠다. 우리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 누가 모를까 봐서? 저는 몰랐어요. 언감생심 누가 누구를 넘봐? 만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안 될 말이지. 두 사람은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더군요. 이 일대가 거의 아버지 땅이고 건물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그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그만! 너희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찾아와.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여기 온 건 어떻게 아시고? 김 비서가 말해주더라. 너희는 다 내 손바닥 아니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못된 심보 고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래도 결혼은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셔도 그건 안 돼요. 내가 70살 앞두고 남은 인생 사랑하면 살겠다는데 자식놈들이 축하는 못해줄 망정. 왜? 너희한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들까 봐 그러냐? 난 이미 줄 만큼 해줬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거니까 알아서들 살아. 아버지, 진짜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아줌마랑 재혼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버릇 좀 고쳐. 나한테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나 모르게 정 여사 괴롭히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가봐라. 우리 방해하지 말고. 남자친구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갔습니다. 갑작스런 일들로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여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황했겠지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네, 말씀하세요. 3년 전 남자친구는 다리가 골절돼서 제가 일하던 분식집 옆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외국으로 이민 가 있는 상태고 해서 직원들만 가끔 병원에 들여다보고 혼자 무료하게 병원에 있었다고요. 병실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까지 나와 바깥바람을 쐬는데 제가 그날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에게 김밥이랑 음식을 챙겨주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차다고 따뜻한 음식 먹으라고 챙기는 그 모습에 예전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고 했어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고 분식집을 불어 자주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정여사 인품에 반했어. 내가 진짜 연이 닿아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저런 여성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싶다 빌었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 건물에서 일하게 된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여기 건물주예요? 분식집 사장이랑 예전부터 친분은 있었고 하루는 가게를 갔더니 나이도 있고 돈도 벌만큼 벌었다고 일 정리하고 싶다더군. 그리고 정 여사가 늘 손에 물 묻히고 일하는 게 눈에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게랑 건물 인수해 준다고 대신 정 여사 편한 일 좀 하게 중간에 소개해 주는 척 해달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하지만 저한테 얘기는 해주셨어야죠. 원래 재홍 씨가 저한테 과분하게 잘 해주신다 생각했는데 일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부담스럽네요. 내 자식들이 뭐라고 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하리다.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오. 자식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모르고 젊은 시절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건설업체 운영한 건 맞아. 돈도 벌 만큼 벌었고. 하지만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성공하고 대단한 거요? 난 인생에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도 남을 위하고 도와주고 사는 정여사가 더 대단한 사람 같소. 당신은 참 내게 과분한 여인이야.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을 해주는 이 사람의 손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남자친구 자식들의 말이 떠오르고 결혼도 연애도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연락이 되지 않은 제 아들도 떠올라서 착잡한 심정이었죠. 남자친구의 자식들이 찾아온 이후로 저도 모르게 만남이 조심스럽더군요. 축하한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도 부담스러울 텐데 도리어 반대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만남을 자제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이나 푹 자야겠다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5년째 행방불명이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꿈인가 생신가 헛것을 봤나 한참을 보고만 서 있었죠. 엄마, 상식이니? 진짜 내 아들 상식이가 돌아온 거야? 어떤 문제든 사연이든 다 필요 없고 제 자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무정한 놈아, 너가 죽은 줄 알고 이 엄마가 얼마나...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집도 이사 안 가고 네가 행여나 못 찾아올까 봐. 이놈아,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5년 만에 품에 안은 아들은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세월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미인 저는 그 고생이 눈에 그리듯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너 좋아하는 꽁치김치찌개 해줄까? 배가 많이 고프네.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왔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몸싸움이 좀 있었다가 다쳐서 한동안 친구 시골집에서 요양 좀 했어. 그냥 다 해결됐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돌아왔으니 됐다는 생각뿐이었죠. 정 여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왜 헤어져? 자식들이 반대하건 말건 무슨 소용이요? 우리 둘이 좋다는데. 죄송해요, 김 사장님. 건물 일도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제가 일은 필요해서요. 대신 청소 도우미도 좋으니까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이유라도 명확히 들어봅시다. 사실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희 애도 우리 관계 찬성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아들도 돌아왔고 둘이서 예전처럼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기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헤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집 근처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어깨가 골절됐던 게 완전히 낫지 않아서 다른 일은 못하고 간단한 알바라도 하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밥을 같이 먹는데 아들이 대뜸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 생겼다는 얘기 왜 안 했어? 너 어떻게 알았어? 그냥 만나는 사람 있었어. 지금 정리하는 중이야. 아들 말을 들어보니 일하는 치킨집으로 남자친구가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 얘기를 해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헤어질 거야? 그럼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 안 그래도 돈이 좀 있나 보더라. 치킨집 사장님도 알아보던데 이 근처 알짜배기 건물 다 갖고 있다고. 그래, 엄마 일하는 건물도 주인이셔. 나 가게 하나 내주시겠대.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상식아, 그건 안 돼. 그런 신세를 칠 순 없어. 너 돈 보고 아저씨랑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엄마,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랑 결혼하면 나한테 좋은 아빠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 난 아빠 얼굴이 이제 가물한데 나한테 아빠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했어. 한 번도 들은 적 없던 아들의 속마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의 부재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자리였을지 알 것 같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들이 중간에 다리를 이어주고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자식들도 반대를 고수하더니 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한국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자식들 말 들을 이유 없다고 했더니 별말 못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재산 상속 받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물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루어진 것도 행복했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많은 아들을 위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휴일이면 같이 교회로 운동도 데리고 다녔어요.
저에게 심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지가 되기도 했고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특히 우리 상식이한테 너무 잘해줘서요. 내가 무슨 복인지 몰라. 무슨 소리야. 이제 내 사람들인데 잘해야지. 당신도 내 아들도. 결혼을 하고 저는 일을 그만뒀어요. 젊었을 때부터 닥치는 대로 주방 일을 했더니 손목도 손가락도 관절염이 심해져 일상생활에서는 찬물에 손도 못 담글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걸 보더니 남편은 기함하며 설거지도 못하게 했어요. 주말이면 공기 좋은 곳으로 등산도 가고 낚시도 하고 결혼 후 저의 일상은 몰라보게 여유로워졌죠. 아들도 남편의 지원 덕분에 평소에 관심 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그 분야에서 일을 하더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건실하게 일을 시작하는 듯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다고 하자 남편은 신혼여행 겸 크루즈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동남아를 거쳐 그리스를 다녀오는 항로였는데 한 달여간을 꿈을 꾸는 것처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남편도 늦은 나이에 잘 맞는 인연을 만나서인지 결혼 생활이 더 애틋하고 서로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걱정 없이 맘 편히 지낸 시간들이었어요. 정희숙 씨 되시나요? 홍상식 씨 어머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여기 대전 서부 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홍상식 씨가 불법 도박 혐의 및 폭행 치상죄로 고소되셔서요. 네? 우리 아들이 폭행 고소요?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 1년 동안 성실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과 이른 아침에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남자들이 서로 다투었는지 얼굴 여기저기가 멍투성이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홍상식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부모입니다. 하우스 도박 현장에서 잡혀온 불법 도박 혐의자들 중에 홍상식 씨가 포함되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이 커졌네요. 아마 대부분 조사받고 가석방 될 것 같은데 홍상식 씨는 경우가 달라서 연락드렸습니다. 하우스 도박이요? 우리 아들은 다르다니 무슨... 서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홍상식 씨가 강석구 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번 쳐서 장파열로 현재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입니다. 혼수 상태이고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상태라서요. 담당 경찰이 가리킨 곳에는 피해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피곤함과 우울함이 가득했어요. 강석구 씨 누나와 매형되시는 분이시고요. 여기는 홍상식 씨 부모입니다. 서로 대화하시고 조속히 합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동생분을 됐고요. 저희는 합의 생각도 없고 병원 빨리 가봐야 해요. 이대로 죽거나 깨어나도 불구가 될 수 있다는데 뻔뻔하게 합의니 뭐니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세워 말을 꺼내는데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 홍상씨, 너 새아버지라는 사람인가 봐? 저 꼰대가 그렇게 돈이 많다고? 딱 보니 돈이 줄줄 흐른다. 이 자식, 그 입 다물어. 너희들이 나한테 작업 친 거잖아. 바로 옆에서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제 남편을 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썼어요. 지켜보던 경찰들이 와서 2 사람을 뜯어말렸지만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홍상식 새아버지, 이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아들 삼은 거요? 당신이 사업하라고 준 돈 하우스에서 한 방에 잃고 당신 명의 빌려서 또 몇 억 잃고 지금 미천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작업 쳤다고 꼬장 부리다가 신고당한 거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지들이 사기친 거잖아. 도박에 돈 딸 때는 입 다물더니 잃었다고 판을 엎으려고 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홍상식, 너 이 바닥에서 신용 다 잃어서 판에 끼워지지도 않잖아. 끼워준 은혜도 모르고 석구를 저렇게 패대기 쳐? 남편이 준 사업자금으로 도박에 사람을 폭행해서 혼수 상태라니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새 피해자 가족은 가버리고 없고 아들과 남자들은 또다시 패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절규하며 아들놈 멱살을 잡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저를 말리는 게 느껴졌지만 보이는 게 없었어요. 홍상식, 이놈아. 엄마, 내 잘못이 아니라 이놈들이 나한테 작업친 거라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네가 선택한 건데 네 잘못이 아니라니. 남 탓을 왜 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믿고 해준 사업자금을 왜 도박으로 날려? 그러게, 처음부터 사업자금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내가 도박 안 했지. 돈도 많다면서 1억이 말이 돼? 1억을 누구 코에 갖다 붙여? 눈이 돌아 남편을 향해 소리치던 아들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을 낳아서 길렀구나. 정신 차리겠다고 약속한 게 엊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왜? 남자들끼리 패싸움도 모자라 저까지 앞세 아들과 싸우자 경찰은 난감했는지 각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폐악질에 질려 일단 경찰서를 나왔어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생사가 위험하다는 피해자 병원에도 가봐야 했고요. 정 여사, 여보. 당신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남편에게 처음으로 아들 녀석 도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살에 처음 도박을 한 게 밝혀지고 도망자 신세처럼 살아간 얘기와 20년이 지나 경찰서에 폭행죄로 끌려온 지금까지의 자초지정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우선 하나씩 일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들과 형제들은 저희 부부의 호소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나를 꼬박 세우고 기다렸더니 다행히 피해자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목숨에 지장은 없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합의를 설득하려 병원을 드나든다고 이틀 만에 아들이 구금된 경찰서로 갔어요. 이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며칠 안으로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였죠. 남편이 같이 오겠다는 걸 제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합의는 없다 하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단둘이 얘기하고 싶기도 했고요. 지난 20년간 저는 아들을 계속 기다려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불법 도박단 무리에 섞여 패싸움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부모로서 내 믿음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을 더 내놓으라 소리치던 모습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인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갔다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모습까지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씨가, 엄마, 나 여기서 좀 꺼내줘. 너무 불편해. 피해자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된 편이래. 하지만 그쪽에서 합의는 안 한다고 하더라. 고소 취할 생각이 없대. 그게 무슨 소리야? 아저씨한테 말해서 돈 좀 주라고 하면 안 돼? 유능한 변호사도 고용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돈도 안 받겠다고 하더라.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저씨 돈 쓰는 거 싫어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상씨가, 너가 이번에 도박 빚으로 빌린 돈이 3억이 넘더라. 엄마가 변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너무 넘어서서 그건 너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저씨한테 말하면 아저씨 말끝마다 그 사람 얘기를 왜 해? 나랑 결혼한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죄니? 너가 결혼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줄 때도 의심하기는 했다만 그 사람이 물주니? 그 사람 돈을 왜 네 돈같이 생각해? 그럼 가족이 남이야?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씨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안 할 수도 있어. 너가 여태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돈 달라고 해서 들고 가고 사고 치는 것도 내가 수습하고 했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 그만할 생각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하겠다니. 내가 널 세상에 내놓은 죄로 모든 걸 감수하겠다 생각한 게 문제였다. 아저씨랑 이혼하고 남남으로 살던지
그 전에 내가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너와의 연도 끊든지 할 생각이야. 나이 40이 되도록 변하지 않은 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너가 만들어낸 문제들은 앞으로 스스로 해결하렴. 엄마 가지마. 이렇게 가면 나 죽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무릎 꿇고 비는 아들을 뒤로 한 채 면회를 마쳤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아들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을 했어야 했나 후회가 되었어요. 정 여사,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있어? 합의금 넉넉하게 해서 설득하고 우리 이번에는 도와줍시다.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여보, 말이라도 고마워요. 내가 4배로 낳은 자식이라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신했던 게 잘못이었나 봐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한테 신세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저의 단호한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아들 앞으로 된 빚을 저 몰래 갚아줬더군요. 남편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제가 같이 살면서 그 고마움을 갚는 쪽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들은 불법 도박 혐의 및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이 되어가네요. 요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러 다닙니다. 2년 후 출소를 하면 제발 아이가 정신을 차리길,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복역하길. 저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합니다.